주식 투자 또 현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하면 똑똑하고 현명한 건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존 리의 주식으로 부자 되는 3가지 비법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식은 안 파는 게 기술이다. 예,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이제 주식 투자할 때 사람들은 주식을 사자마자 언제 팔아야 되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잘못된 습관이고요. 내가 이 주식을 살 때는 적어도 10년, 20년 가지고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사야 돼요. 근데 주식을 팔 때는 예외 조항인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아니면 세상이 변했구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죠. 내가 주식을 살 때 이유가 있잖아요. 이 회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잘 될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죠. 네. 그때 파는 거예요. 아. 근데 사람들은 20% 벌었으니까, 네. 30% 벌었으니까 파는 거는 현명한 게 아니죠. 아. 그래서 투자가를 영어로 인베스터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근데 그 가격을 맞추려고 하는 거는 스페큘레이터라고 그래요. 근데 인베스터가 돼야지 스페큘레이터가 되면 안 된다. 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주식을 모아라. 그거에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0주 샀다가 또 5주도 15주 되죠. 꾸준하게 20년, 30년 모았더니 그 돈이 나중에 엄청난 큰 돈이 되는 거예요. 한민관 씨 뭐 말씀 들으신 거 저는 어떠세요? 이 말씀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주식을 왜 하는 거예요? 우린 돈 벌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뭐 주식으로 물건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현찰화가 돼서 내 주머니에 꽂혀야 이걸 쓸 수 있단 그게 말이에요. 내 돈이다. 근데 이거는 뭐 주식을 팔지 말라는 거는 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반대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타를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바라보시고. 예, 한혜원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정말 안 파는 엉덩이가 무거운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수익률에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네. 내가 이게 수량을 늘려가는 이게 수량이 주식의 숫자가 늘어나는 그 부자가 돼야 되겠구나. 지금 굉장히 감명 깊네요. 네. 제가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게요. 네. 우리 존니 대표님은 가장 길게 가지고 계시는 주식이 몇 년 정도 되나요? 한 20년 되죠. 그 정도씩 가지고 네. 계시는구나. 왜냐면 내가 네. 우리 피자 얘기 있잖아요. 네. 피자를 갖고 있는 거니까 내가 주인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주인인데 내가 그 회사가 별 일이 없는데 별 변화가 없는데 내가 왜 그거를 팔아야 될까요? 네. 네. 그렇죠.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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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하나 궁금한 게 어떤 기업이 성장성이 있고 어떤 기업의 주식을 사야 되는지 그 말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거죠. 이렇게 주식을 살 때는 내가 이 회사랑 동업하고 싶으냐, 내가 갖고 싶으냐를 사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지 않고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요. 네. 그 출발이 잘못돼 있죠. 내가 이 회사를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네. 이 회사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야 돼요. 그러니까 네. 출발부터,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부터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했어야 되는 건데, 네. 한민관 씨가 그거를 마음에 잘 담아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조급해요. 근데 저는 사실 한민관 씨한테 한 표거든요. 우리는 정말 초보인가 봐요. 왜냐하면 피자의 비유를 했잖아요. 네. 피자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상해요. 그렇지. 빨리 이걸 현금화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과연 과거에 은행은 절대 안 망할 거라고 했는데 49년간 상장돼 있던 회사가 내가 투자를 했더니 안 된 상장 경우, 폐지가 잘못된 됐더라. 경우가 이런 있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럴 때는 근데 어떻게 해야 그거는 될까요? 이제 제가 하는 말을 잘못 해석을 하시는 거죠. 이런 거죠. 제가 은행을 갖고 있는 이유는 내가 은행 주식을 산 거는 이 은행하고 내가 은행의 주인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샀잖아요. 네. 근데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상황이 변한 거예요. 그 은행들이 빌려줬던 기업들이 그 빚을 갚지 못한다는 그렇죠. 거를 아는 순간 팔았어야 된다. 예, 그래서 다 저는 금융 주식이 정리를 하나도 하셨군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갖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그 회사를 주시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주인이니까.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가 동업을 하는데 친구랑 동업을 하는데 막 오늘 동업했다가 내일 또 끊었다가 다시 동업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동업을 끊을 때는 어떨 때까요? 더 이상 동업을 할 미래가 이유가 보이지 없는 않을 거죠. 때. 그러니까 이 동업자하고는 이제 헤어져야 되겠다 네. 하니까 파는 거죠. 팔아야 할 때도 있는 거네요. 근데 그 한민관 씨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주식에 투자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노준비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 투자해서 10만 원 벌었다고 노준비 안 되죠. 근데 내가 10만 원도 줬고 5만 원도 줬고 꾸준하게 했더니
나중에 그게 노후 자금이 된다. 10억이 되고 20억이 네.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길게 이제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이고요. 네네. 자, 차트 두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리의 주식으로 부자가 되는 세 가지 비법 중에 네. 두 번째입니다. 분산 투자의 분할 매수. 매도를 해라. 분산 투자와 분할 매수, 매도를 해라. 네. 그러니까 그 한 종목에만 투자하는 거는 좀 위험하겠죠. 네.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여러 기업, 또 여러 그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섹터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식료품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네. 그래서 골고루 투자하는 게 좋고. 중요하다. 한 예. 기업에. 네. 그 조인각 교수님은 뭐 이 관련해서 저는 말씀하실 이제 게 없나요? 그런 측면에서 한 세 가지 정도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투자할 때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세 가지를 중요시 여기거든요. 첫 번째로는 좀 아까 우리 공영진 같이 하는 거니까 경영진이 좀 어떤 분들인지 좀 관심을 가져라. 그래서 제대로 하는지 그건 이제 관심을 가지고요. 두 번째로는 그 기업이 좀 혁신적인 업무를 하느냐. 그래서 혁신을 창출한다 그러면 충분히 가치가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혁신에 대한 내용을 좀 검토해서 혁신하는 기업에 투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근데 혁신하는데 가까이 오면은 이제 트렌드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미래의 트렌드에 맞는 행동으로, 미래의 트렌드에 맞는 업종이나 그런 산업이나 그런 컨텐츠에 그 기업이 혁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가. 그래서 경영진, 그다음에 혁신, 네. 그다음에 미래 컨텐츠 내용 이렇게 세 가지를 보면서 투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존리 대표님 하면 또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대표님 강의 때 커피 마시지 말라고. 그 돈을 아껴서 여윳돈을 만들어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친구들이 다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제 네, 농담 비슷하게 하는데,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하루에 커피 안 마시는 것만 갖고도 충분히 노후준비가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복리. 복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10,000원씩 쉽게 쓰는 돈으로 그것부터 시작해라. 여유자금을 시작해라. 그러면 처음에는 보잘것없이 보이지만은 그게 눈덩이로. 나중에는, 그렇죠. 그 워런 버핏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 부자가 되는 거는 눈사람 만드는 거나 비슷하다. 네. 처음 그 말을 했습니까? 했어요. 제가 워렌 버핏이랑 통하네요. 그렇죠. 와, 그래서 멋있어. 눈덩이를 가지고 산에서 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만해지죠. 그렇죠. 네. 그게 부자가 되는 길이다.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네. 그렇게 처음부터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 그 돈부터 투자해라 이런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눈덩이처럼 만들어라. 네. 자, 존리의 주식으로 부자 되는 세 가지 비법 중에 마지막 세 번째. 네. 잘 모를 때 펀드나 ETF를 이용해라. 펀드는 이제 뭐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ETF 들어보셨어요? 모르죠. 하나도 없는데. 잠깐만, 우리 하나하나 짚어봅시다. 예. 일단 펀드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작은 돈으로 투자하고 싶은데 네. 아까 이제 분산 투자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주식 가격이 하나당 굉장히 비싸잖아요. 네. 어떤 경우는 뭐 5만 원도 있고 10만 원도 있고. 근데 내가 하루에 커피 한 사 먹는 거 10,000원 갖고 할 수 있는 게 펀드예요. 이미 펀드는 분산 투자가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펀드부터 하는 게 좋다. 예, 펀드는 그렇군요. 작은 돈부터 시작을 할 수가 그렇죠. 있겠고. 예, 네. 자, 그러면은 ETF는 선생님 또 뭘까요? ETF나 펀드나 비슷한 거예요. 네, 이 예. 대답은 뭐 조인국 조인각 교수님, 교수님께서 예.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펀드는 예? 주식과 채권과 파생상품이라는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를 펀드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이해가 쉽고요. 그 다음에 이제 ETF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이제 지수는 지수끼리, 그러니까 특정 국가나 특정 나라의 지수 이렇게 묶어서 투자하는 걸요. 이 ETF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사고 싶은데 자동차 개별 주식을 사기가 어려우면은요. 그 자동차를 담아 있는 이 업종을 삽니다. 그러면 거기 안에는 여러 가지 자동차 업체들이 담겨져 있어가지고 그걸 사서 자동차 산업 ETF다. 또는 이제 반도체 업체가 저희가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반도체 업체를 여러 가지 종목들을 담으면 그걸 반도체 ETF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네.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 않지만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겠다. 변동성의 개념보다는요, 사실은 개별 종목을 가면 네. 이제 움직임이 좀 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종목을 담거나 그러면요, 아무래도 서로 간의 그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대적 개념이죠.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네. 자, 그러면 이제 계좌 만드는 거 배웠고요. 주식 살 줄 알게 됐고요. 이제 눈덩이로 불어나기만 하면 공리까지 배웠기 때문에 이제 뭐 이제
벌써 못 뭔가 기다리겠어요, 지금. 많은 돈을 번 것 같은 지금 구름 기분이 위에 떴어요, 제가. 네, 이런 분들을 어떡하죠? 위해서 제가 네.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예. 저희가 오늘 그 안 되는 한 시간 거고. 동안 주식에 대해서 차근차근 뭐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네. 저희 방송에 절대 주식을 권하거나 추천하는 게 아니고요. 맞습니다. 주식에 대한 모든 것들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최종 판단은 여러분한테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아, 저부터 네.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뭐 어떤 투자 시장이든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의 투자가 있잖아요. 근데 명과 암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득이 있으면 손해라는 우리가 듣기 안 좋은 그런 개념도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만큼 잃었다는 맞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도 저희가 네. 듣습니다. 네. 주식 전문가를 사칭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두 분 혹시 그런 비슷한 경험 해본 적 있나요? 오, 저는 가입은 안 했는데 요즘에 주식 단톡방에 존리 대표님이 운영하는 방이라고 막 가입을 하라고 이런 게 막 이렇게 떠서 있더라고요. 저 같은 주식 경우도 이제 리딩방? 제가 주식하는 거를 네. 어떻게 알았는지 문자가 와요. 종목 추천 뭐 네네. 이렇게 단톡방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진짜 하루는 봤더니 이게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인가 보다 하고 그 다음날 봤더니 또 확 떨어지더라고요. 되게 위험한 것 같아서 그렇죠. 되게 좀 무서웠어요. 이거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조인갑 교수님 그 리딩방에 그게 대해서 뭐예요?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리딩방이라고 이제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겠다 해가지고 온라인 채팅방을 만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매수, 매입 또는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한 이 안내를 하는 그런 건데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주의할 것이 이런 리딩방이 사실은 저희가 요새 이제 시장에서 금융시장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평판조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분들이 정말 전문가인지 아니면 검증이 됐는지 실질적 수익을 낼 수 있는 분들인지 아니면 바른 건전한 투자 습관을 갖고 있는 건지 이런 걸 사실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걸 하실 때는 이러한 평판조회를 시행해 보시고 이런 개인 SM방 같은데 들어가서 참여해서 검증하시고 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야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더불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아니 제가 뭔가 제대로 같은 느낌이 네. 왔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겁이 확 나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도 있구나. 제가 조금 한마디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존리 대표님 채팅방이 있다고 막 이러는데 네, 실제 네. 운영하시는 방 네. 아니시죠? 아니에요. 근데 한 100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오, 100명씩이나요? 저를 사칭하는 사람이? 사칭하는 사람들이.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요. 네. 주식 전문가는 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전문가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알 거라는 생각을 없애야 돼요. 주식 투자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네. 나의 철학이고 네. 내가 정말 자본주의를 믿고 기업의 그 경영진을 믿고 내가 투자하는 거고 굉장히 건전한 건데 남이 저 사람이 나보다 많이 알 거라는 생각이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네네. 네. 조인갑 교수님. 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쪽을 총괄하는 게 이제 금융감독원이랍니다. 금감원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요. 네. 금감원 같은 경우가 이제 소비자 경부 발동과 함께 유사 투자 자문업 이 사업 계획성들을요 좀 더 심사를 강화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불법 유사 투자 자문사들이 리딩방 같은 것들을 근절하겠다 이런 방침을 좀 천명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 좀 참조하시고요. 따라서 이에 따라서 여러 투자자분들이 이런 거에 잘못 가입해서 투자금의 손실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혹시라도 발생했다 그러면 그거를 그쪽 관련돼서 구제책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주식 투자하실 때는 최대한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식과 관련해서 저희 방송 보시면서 고민되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사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연이 들어와 있나요? 손주들에게 주식을 선물하려고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는데 이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요? 조니 대표님. 우리 아이들이 살 세상이 네. 이제 앞으로 4차 혁명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엄청난 과거에 있지 않은 회사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회사 이름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아이들이 살 세상에 미리 그런 아이들한테 그런 비슷한 주식을 사주면 그 아이가 이제 커가면서 그런 기업과 같이 동행하는 거죠. 굉장히 멋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아이들 생일 때 주식을 선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 시청자 사연 하나만 더 받아볼까요? 어떤 게 들어와 있습니까? 5개월 된 주린입니다. 네. 5% 손실만 나도 공포감이 맞아. 확 들고 저게 제일 스트레스 무서워.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데 네. 주식하면서 마인드 컨트롤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주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변동성이 있고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변동성과 위험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5%가 빠지고 5% 올라가는 거는 변동성이에요. 네. 내가 팔기 전까지는 그 손해가 아니에요. 사람들 숫자를 보고 공포를 느끼는데 장기 투자하게 되면 그 회사가 돈을 벌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5% 마이너스 되고 5% 플러스 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이거는 변동성이지 내가 이미 손해를 본 게 아니라는 아니다. 거예요. 네. 네, 그건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이제 주식 그 왕초보 분들을 위한 완전 정복 시간을 마련했는데 네. 워낙에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네. 한꺼번에 다 소화하기는 힘드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신중하게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제 저희 프로그램 마칠 시간이 또 됐습니다. 한민관 씨, 한혜원 씨 오늘 저희랑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저는 오늘 바둑을 잘 두는 위기십결에 입계의원이라는 게 있는데 새로운 세계에 들어갈 때는 완만하게 들어가라. 오늘 정말 천천히 신중하게 들어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뭐 주식 초보자다 보니까 정말 좋은 정보를 좀 얻었고요. 저는 이제 이 방송이 끝나면 존리 선생님과 한 2시간 정도 미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바쁘신 분이에요. 붙잡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네.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내일도 여러분 귀가 번쩍 뜨이는 내용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주제는 허리 디스크입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유용한 그런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